마녀의 빵. 오헨리 글, 출판사 길버스쿨. 마사양은 길모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에서 빵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단 3개쯤 올라가 문을 열면 딸랑딸랑 종소리가 울리는 아담한 가게였습니다. 마사양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나이는 여느 처녀들보다 많았지만 은행에 제법 많은 돈을 예금해둔 부자인데다 마음씨도 따뜻한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마사양의 빵집에 매주 2~3번쯤 들르는 손님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마사양은 점차 그 손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은 안경을 썼고 턱에 난 갈색 수염을 언제나 말끔하게 정리하고 다니는 4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독일 억양이 강한 말투에 여기저기 기운 헐렁하고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의가 바르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그 손님은 늘 딱딱하게 굳은 묵은 식빵 2덩이를 사갔습니다. 갓 구운 빵은 하나에 5센트지만 하루 지난 묵은 빵은 그 반값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묵은 빵만 찾았습니다. 언젠가 마사양은 그의 손가락에 붉은 갈색 얼룩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사양은 그가 아주 가난한 화가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어느 허름한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굳은 식빵을 씹으면서 빵집에 있는 맛있는 빵들을 떠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양은 맛있는 소스를 뿌린 채소 위에 두툼한 고기를 얹은 빵과 따뜻한 차를 곁들인 식사를 할 때면 가끔 그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예의 바른 그 예술가가 썰렁한 다락방에서 딱딱한 식빵을 먹는 대신 자신과 함께 이 맛있는 식사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아쉬워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마사양은 아주 다정한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마사양은 그가 정말 화가인지 알아보려고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예전에 경매로 사두었던 그림 한 점을 방에서 가져와 빵 진열장 뒤쪽 선반 위에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 그림은 베네치아의 풍경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와 화려한 대리석 궁전, 작은 곤돌라에 앉아서 호수물에 손을 담그는 여인, 그리고 구름과 하늘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또 원근 기법이 많이 사용되어 틀림없이 화가의 눈에 띌만한 것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나 그 남자 손님이 다시 마사의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식빵 묵은 것으로 2덩이만 싸주세요. 마사양이 식빵을 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자 손님이 말했습니다. 괜찮은 그림을 가지고 계시네요, 부인. 그런가요? 마사양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 남자가 그림을 보자 속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전 미술과 마사양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마터면 화가라는 말을 내뱉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화가라는 말을 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마사양은 화가 대신 그림으로 바꾸어 말했습니다. 전 그림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 그림이 좋은 그림인가요? 그는 알 수 없는 말로 뭐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그림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원근법이 틀렸네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부인. 그 남자는
마사양에게 식빵을 건네받자마자 인사를 하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 저 남자는 화가가 분명해. 틀림없어. 마사양은 그림을 다시 방에 들여놓았습니다. 아, 자상하고 친절한 목소리. 게다가 원근법이 틀린 것을 한눈에 알아보다니 정말 훌륭해. 그런데 왜 늘 묵은 식빵만 사 먹는 걸까? 그래, 천재는 인정을 받기 전까지 고생하기 마련이잖아. 마사양은 일주일에 두세 번쯤 찾아오는 남자 손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 어쩜 그렇게 멋있을까? 그 일하면 내 모든 것을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거야. 그 남자는 빵집에 올 때마다 진열장 사이에 두고 마사양과 잠깐씩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역시 마사양이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묵은 식빵만 사갔습니다. 케이크나 파이, 마사양이 가장 잘 만드는 부드러운 쿠키는 한 조각도 사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요사이 점점 야위어가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사양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마사양은 예술가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마사양은 파란 물방울 무늬가 그려진 비단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중요한 일로 외출할 때만 입는 아끼는 옷이었습니다. 게다가 늘 민낯이었던 얼굴에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느 때처럼 마사양의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진열장 위에 5센트짜리 동전을 내놓고는 묵은 식빵을 주문했습니다. 마사양이 식빵을 꺼내려는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소방차가 굉음을 내며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 남자는 재빨리 창가로 가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떠들썩하게 지나가는 소방차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좋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번뜩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지금이 기회야. 마사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진열장 아래쪽 선반에 있던 버터를 꺼냈습니다. 우유 장사가 몇 분 전에 주고 간 아주 신선한 버터였습니다. 마사양은 재빠르게 칼로 식빵 속을 깊숙이 갈랐습니다. 그 속에 버터를 듬뿍 밀어넣고 식빵을 다시 붙여놓았습니다. 어디서 불이 났나 봅니다. 소방차가 내던 요란한 소리가 아득히 멀어지자 남자 손님은 마사양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마사양은 식빵을 종이로 줄줄 싸서 건네주었습니다. 그가 돌아가자 마사양은 한참 동안 빙긋이 웃었습니다. 두근대는 가슴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속보이는 짓 한 건 아닐까?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버터 좀 집어넣었을 뿐인데 숙녀답지 못한 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 마사양은 그날 하루 종일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다락방에 도착한 그이는 먼저 붓과 파레치를 바닥에 내려놓을 거야. 그런 다음 식빵을 들고 아직 미완성인 그림 앞에 서 있겠지. 점심으로는 딱딱한 식빵에 물을 먹을 거야. 식빵을 자르다가 속에 부드러운 버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겠지? 마사양은 얼굴을 발갛게 물들인 채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이는 빵 속에 버터를 몰래 넣은 내 마음을 알까?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문의 종소리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무척이나 화가 난 누군가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마사양은 얼른 가게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마사양이 상상하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머리는 마구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불끈 쥔 두 주먹을 마사양을 향해 사납게 흔들어댔습니다. 이 오지랖 넓은 여판내야! 남자는 마사양에게 독일어로 고함을 쳤습니다. 이런 마녀 같으니라고! 젊은 남자는 그 남자를 말리며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안 돼! 어떻게 그냥 넘어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남자는 계산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봐! 당신이 다 망쳐놓았단 말이야!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알겠냐고! 이 물색 없이 고약한 여자야! 깜짝 놀란 마사양은 비틀거리며 진열장에 기대 섰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끼는 비단 블라우스를 움켜잡은 채였습니다. 같이 온 젊은 남자는 그의 멱살을 붙들며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이쯤 했으면 됐어요. 젊은 남자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그를 밖으로 끌어내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인, 저분이 왜 그러는지 말씀드려야겠네요. 부인의 인정이 지나치셨던 것 같습니다. 저 독일 사람은 블럼버거라고 합니다. 건축 설계사지요. 건축 설계사라고요? 네. 그리고 전 저분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블럼버거 씨는 지난 석 달 동안 시청의 설계도 공모전에 응모할 설계도를 죽어라 그렸답니다. 어제 잉크로 선을 긋는 작업을 다 끝냈지요. 그건 아시죠? 설계도는 먼저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잉크로 선을 덧그린다는 거 말입니다. 그런 다음 연필 선은 굳은 식빵을 한 움큼씩 떼서 문질러 지워요. 묵은 식빵이 지우개보다 훨씬 낫거든요. 젊은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블럼버거 씨는 그 식빵을 사무실에서 가까운 부인의 가게에서 사다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셨겠지만 부인이 몰래 넣으신 그 버터가 이제 블럼버거 씨가 그린 설계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남자가 돌아간 뒤 마사양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사양은 입고 있던 비단 블라우스를 벗어던지고 화장품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